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전란 이후, 우리가 지금 전란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란 이후 여러 왕들의 모습들 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전란 이후에 경제하고 사회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의 어떤 출발점이 전란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 일단 이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조선 후기, 즉 전란 이후에는요,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다는 겁니다.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은 정말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모내기법의 확산, 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정말 조선 후기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이 모내기법이다. 이 모내기법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 모내기법은 지금도 하잖아요. 모판에다가 일단 벽실을 키우는 거예요. 모판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 5월 달쯤 그때 되면 그 벽실을 이제 옮겨 심는 거죠.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이게 바로 모내기법이라는 거예요. 모내기법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내기법을 하면 이모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리를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대고 자란 그 벼 있잖아요. 벼를 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벼와 보리를 같은 곳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벽실을 그냥 논에다 뿌리잖아요. 그럼 보리하고 이게 보리 거두는 기간으로 겹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모판에다가 따로 키우니까 그동안에 보리 자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리 거둔 다음에 물 집어넣고 모판에 있는 거 옮겨놓고, 이러니까 이모작이 가능한 걸 이모작이라 그래요. 이모작. 벼와 보리 이모작.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모내기법을 그러면 이때 이 전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알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려시대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내기법을. 그런데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5월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5월 되면 왜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가뭄, 저수지가 막 지금도 마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당시엔 조선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만약 모판에 있는 이미 자란 그 벼를 심어야 되는데 만약 그때 가뭄이 들었어. 이거는 꽂아야 되는데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해 농사가 완전 망쳐버린 거야. 그래서 모내기법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 전란 이후 와서는 이제 저수지에 물을 담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모내기법을 드디어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내기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내기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시켜요. 예,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반면에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내기법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모판에다가 쭉 옮겨 심을 때 왜 줄을 맞춰서 쭉쭉 심잖아요. 줄을 맞춰서 심는다고요. 이렇게 심는다고요. 심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자라면 피를 뽑아줘야 돼요. 피라고 해가지고 잡초예요, 잡초.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벼가 많이 안 열려요. 영양분을 그 피가 빨아먹기 때문에. 그 뽑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벼하고 잡초하고 너무 뭐예요? 똑같아, 비슷해. 근데 만약에 막 뿌려놨으면 이게 벼인지 이게 잡초인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요. 사람이 많이 동원돼야 된다고요. 하지만 줄을 쭉 맞춰서 벼를 딱 심어놨으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잡초 같은 게 그냥 보일 거 아니에요. 잡초 쭉쭉쭉쭉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 모내기법을 쓰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내기법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은 절감 되겠죠. 그리고 잡초 잘 뽑아주니까 벼 많이 열리겠죠.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내기법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 모내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와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예, 이 모내기법을 쓰면서 농민층이 분화돼요. 자,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부농과 부농, 부자예요, 부자. 부자 농민과 그 다음에 임노동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화라고 하는 건 나눠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자 농민하고 임노동자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분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분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 1명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이 1명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분농은요, 광작이라 그래요. 광작. 한 사람이 넓은 토지, 넓을 광자거든요. 넓게 경작한다. 그래서 광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분농. 그런데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으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 4명은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 옛날엔 5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1명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버는 거야. 나머지 4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사람들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농사를 이제 못 지으니까 나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런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런 변화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변화는 여러분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잉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벼가 열리는 거야. 모내기법을 하면서. 그 남는 게 있어 이제. 옛날엔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끝! 근데 이제는 모내기법 보니까 남는 게 있네? 그 남는 거 뭐 할까요?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남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돈 좀 남았어. 지갑에 돈 좀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딴 거 사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야. 남는 거 갖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이 잉여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교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싸는 거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옷도 사고 뭐 필요한 거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와서는요.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 모내기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 조선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업국가였거든.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런 모습.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 농사 짓고 그냥 그걸로 끝.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이 많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상업까지 발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여기에서도 또 변화가 생겨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먼저 돈을 많이 버는 교환행위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상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거상이라고 합니다. 거상. 거부. 아주 큰 상인들. 거상 중에 대표적인 상인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 지역의 상인들이 있어요. 송상. 대표적이죠. 송상은 어떤 상이냐면 개성상인들. 특히 이 개성상인들은 여러분들 뭘 갖고 돈을 많이 벌까요? 개성하면 뭐가 개성하면 딱 따라붙는 게 뭐예요? 인삼이잖아, 인삼. 그죠? 이런 인삼을 가지고 돈을 엄청 법니다. 네. 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상이 있고요. 내상은 동네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예. 바로 부산. 이 부산은 일본과의 무역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한강.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상인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 이렇게 여러분들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상인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왜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히 많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의 출발점이 바로 조선 후기, 전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그 출발점 모내기법이 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인들이 있냐면 보부상들이 있어요. 보부상들. 이 보부상들은 지방의 시장들,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교환해 주는 거예요. 보찜지고 또는 등찜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왜냐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돈이 좀 남으니까. 그죠?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을 통해서 좀 돈이 남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교환이 활발해졌다는 거. 상업이 발달했다. 이게 바로 전란 이후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좋아요. 모내기법이 또 이런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교환이 활발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환이 활발해진 과정 속에서 그래? 그러면 이제 좀 돈 되는 그런 작물들을 한번 좀 심어볼까? 라는 생각. 이게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서서히 이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진화를 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물건을,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해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품 작물의 재배라고 합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돼요. 상품 작물의 재배.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왜 고추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먹거리도 많이 있잖아. 그분들 그거 왜 만드시는 건데? 팔려고 만든 거 아니야? 팔려고 키우신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사는 거잖아. 똑같이 그런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끝. 왜냐면 그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남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작물들이 있냐면 이 당시에 보면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인삼 있잖아요, 인삼. 인삼이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되는 거예요. 인삼이라든지, 또는 뭐 담배라든지. 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이 당시에 이제 담배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게 들어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구황작물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다 담배나 고구마나 감자나 고추 이런 것들은요 다 모두 임진왜란 이후, 네,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작물들은 전부 다 전란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한번 떠올려봐. 김치가 빨갛죠, 여러분들. 그 빨간 김치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먹었던 김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빨간려면 고추가 들어가니까 고추. 근데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전통 김치는 여러분들 물김치, 백김치, 고추가 없는 백김치 있잖아. 그게 원래 우리 전통 김치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전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아마 백김치를 드시다가 아마 고춧가루를 아마 빠뜨린 게 아닐까. 고춧가루를 담아놓은 그 통을 어이쿠 하다가 다 쏟은 게 아닐까. 이거 어떡하지? 비벼 먹어볼까? 아,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부터 이 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먹는 빨간 김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조선 후기 전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있다는 거.
이제는 내가 돈 좀 있는데 내가 뭐 이 당시에 뭐 재밌는 소설 좀 읽어볼까? 그러면 이제 소설이 팔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나중에 내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때 이제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 심청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다 여기 돈이 좀 넉넉해지는 거예요. 조동욱이 와서, 전란이 와서. 그게 바로 모내 기법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기술은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